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의 오혜선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지나 의료 관련 정책들,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 안정과 관련한 정책들을 제정하고 심의하는 일의 중간에는 국회가 있죠. 오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춘진 위원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환경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경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무척 어려웠던 한 해였죠. 새해를 맞이해서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전북 고창 부안 지역 출신 김춘진 의원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드려볼까요? 예전에 의료인이셨는데요. 치과 의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를 그만두고 정치의 길을 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네, 우리 사회가 네, 아무리 환자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일은 네,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 패턴을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인가 네, 항상 고민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1980년대부터 제 환자였죠. 아, 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정치할 것을 권유를 받고 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공대 치고산업전력과정도 들어가서 공부도 해보고 네, 또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가서 공부도 해보고 네, 또 보건학 박사 학위 과정에 들어가서 학위도 받고 네, 이런 과정에서 이익단체 대변인 역할은 하지 않겠다.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 해서 대한보건협회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술이사 또 학술 담당 부의장을 거치면서 네, 종합학술대회를 주관하게 됐죠. 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국가다. 맞아요. 네, 그런데 고령사회 기본법조차도 없는 국가다. 제가 꼭 국회의원에 대해서 네, 바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을 하고 또 우리의 어르신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어르신들입니다. 네, 농경사회에서 6.25의 폐허를 딛고 바로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로 발돋움하게 한 사람들이 지금의 어르신들이에요. 네. 노후 준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핵가족 시대에 바로 이분들을 모시는 것을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해야 된다. 즉 중풍이나 치매, 중병 걸리면 누가 모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을 꼭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이게카미 교수가 일본의 개호보험을 도입한 분인데 네, 거기에 가서 연수도 받고 미국 하버드에 가서 연수도 받고 또 현장도 돌아다 보고 너무나 간절했어요. 네. 꼭 이것만큼은 해결하겠다. 지금 13년째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최저출산 국가지 않습니까? 네, 바로 저출산과 장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고령사회 문제 해결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절실했어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와서 바로 이러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또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일을 하고 싶어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고 또 국회의원이 돼서 이러한 일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치과 의사였기 때문에 이제 보건복지위에서 일하실 때 더 도움이 되는 점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우리 보건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네. 즉 국민 건강을 어떻게 하면은 증진시킬 것인가. 네. 그리고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네. 이것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네. 또 식품이나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식약처에서 다루고 있어요. 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네.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또 제가 이 키스트에서 신소재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의료 재료라든가 의료 기기 네. 그리고 환자를 보는 치료 그리고 약품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즉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와 또 연구하고 네. 개발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했어요. 네. 바로 이러한 것은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대한보건협회의 학술이사 및 학술담당 부회장으로서 많은 그 학술대회를 조정하고 또 개최하고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복지 문제 네. 또 보건 문제 네. 이러한 현장에서의 경험이 의정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경험이 되게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건복지 이슈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연말에 가장 큰 논란을 낳은 게 바로 이제 금년부터 시행되는 담뱃값 인상인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올린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충분한 네.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예산 부수 법안, 네. 즉 세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님께서 직권상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연말에 직권상정하는 안으로 의장님께서 지정을 했고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담배값이 금년부터 2,000원씩 오르게 됐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이제 담배는 우리 인체 건강에 해를 미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금연하게 할 것인가. 네. 이것이 정책의 목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율적으로 담배를 끊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네. 그러나 본인들이 스스로 의지에 따라서 담배를 끊을 수 없을 때는 바로 이런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통해서 흡연율을 낮추는 이러한 정책도 바람직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담배값을 2,000원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 조금 더 이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소통을 통해서 담배값 인상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했지 않는가 이렇게 보지만은 네. 국회의장님께서 직권상정을 하셨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 법안이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소 어렵지만은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네. 우리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의 현 주소는 네.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OECD 국가의 전체 평균은 국민 총 생산액의 22.1%를 복지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반절도 안 되는 9.6% 정도 사용하고 있죠.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복지 비용입니다. 즉 복지 후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복지 정책을 펴려면은 네. 재원이 필요하죠. 네. 그러면은 기존에 쓰여졌던 분야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재원을 마련을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은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서 세금을 더 거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세금을 거둬야 되느냐? 네. OECD 국가가 이 평균적으로 되는 그런 간접세 네. 이것이 53%가 넘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라 똑같이 내는 세금이 간접세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39%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 주소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림살이를 해나가는 데는 즉 서민이 네.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서 돈을 많이 내는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재원 마련을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즉 직접세, 네. 기업이 되는 법인세라든가 또 우리 이 국민들이 직접 내는 네.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많은 양도소득세라든가 또 재산세라든가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이런 세금들이 직접세죠. 소득세라든가. 네. 그러면은 지금 담배 값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내는 세금입니다. 네. 그래서 간접세가 더 많이 증세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직접 내는 직접세 세원을 네.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복지 선진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경제 발전을 해도 네. 고용 없는 성장을 이미 2004년도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즉 일자리가 자동화되고 이러면서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보건이나 이런 복지 분야는 바로 사람이 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 일자리가 특히 이 보건의료 쪽의 일자리가 낮습니다. 작아요. 네.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서 일해야 되겠습니까? 즉 법과 제도를 만들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선순환이 됩니다. 네.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경제 성장이 되죠. 네.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한 삶도 놀지 않고 자동차 많이 생산해서 전부 다 한 대씩 가지고 사면 그만큼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르신들이 아팠을 때 잘 돌봐주면은 바로 놀지 않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즉 우리 아이들도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해서 아이들 교육 잘 시키고 아이들 잘 키우는 보육에 종사하면은 크게 행복한 우리 아이들을 기를 수가 있죠. 네.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모두 다 물리치료라든가 뭐 이런 쪽에 허리도 아프고 그러면 놀지 않고 전부 다 그런 일을 한다면은 네. 그만큼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즉 대한민국호라는 것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우리 모두가 네. 적재적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저는 최대의 복지라고 봅니다. 즉 일자리 복지가 가장 아름다운 복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자리를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모두가 삶의 질이 높고 행복한 사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네. 대한민국이 복지비에 쓰는 비용이 네. OECD 국가의 반절도 안 된다. 저는 대국민 합의를 거쳐서 네. 이제
우리가 복지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행복을 위한 복지를 추구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까 하는데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고 신해철 씨로 인해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의료사고 문제입니다. 이제 사실 예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오기는 했었는데 이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제 방지와 이제 발생했을 때 후속 대책 이게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방법이 어디 없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료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오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죠. 네. 즉 기업하는 사람도 투자해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네. 오진할 수는 얼마든지 사람이니까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러한 의료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 저는 한 사람도 없게끔 네. 교육과 예방을 통해서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을 때는 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또 의료진도 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얼마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험 제도라든가 또 의료사고의 과실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런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잘잘못을 네. 이 보험회사에서 가려주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경찰관이 거기에 가리지만은 거기에 따른 피해 보상이라든가 그 보험회사에서 치료라든가 이런 비용을 다 대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우리가 믿고 안심하고 의사는 치료하고 환자는 치료받고 또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가 큰 걱정 없이 네.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의료 사고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이제 환경도 복지의 하나라고는 합니다만 이제 당장 서민복지 문제 중심에는 아무래도 보건복지부가 있잖아요. 위원장님도 서민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사실 복지라는 게 예산과 직결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까요? 아까 환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네. 전체 이 환자 중에 환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환이 네. 약 24% 정도 된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은 숫자죠. 네. 저는 환경도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환경이 개선되면 사람한테 얼마만큼 이 보건의 향상이 되고 삶의 질이 얼마만큼 높아지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펴야 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기후가 변화되면은 질병도 거기에 따른 질병이 많이 발생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즉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질환도 많이 생기고 수인성 질환 또 기후가 변화되면 이제 이 폭우가 쏟아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이런 이 질병이 또 새롭게 생기게 되죠. 네. 또 온도가 높아지면은 우리 인류가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종이 멸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이 필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환경 TV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지속 가능하게 보존해야 될 대상이다.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병이 생기는데 지구 온난화라는 주범은 CO2 가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탄산가스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것인가?
또 아무리 절감을 해도 지구가 이 온난화되는 것은 우리가 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온난화되는 데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네. 미리미리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바다 생태계라든가 또 육지, 바다도 이 북극에 빙하가 녹지 않습니까? 네. 남극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고산지대에 있는 빙하도 녹아내리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 남태평양 지역에 있는 섬들이 많이 잠기게 되죠.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지구촌의 문제지 않습니까? 더불어 사는 삶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국정감사 때 제기된 문제들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제 이번 국감 때 이슈가 됐던 것들 중에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제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파라벤에 대해서 좀 생소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게 파라벤이 네, 환경 호르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농도가 높아지면 네, 어른한테도 해롭죠. 그렇죠. 또 낮은 농도에서는 아이들한테도 해로운 문제지 위험성이 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네, 아니면 사용을 못하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을 연구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국감 때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네, 또 대안 제시도 했기 때문에 우리 식약처와 또 국회가 네.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라반 치약도 그렇지만 이제 위원장님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대해서 국민 불안을 야기한다 이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맛가루 파동이나 라면의 벤조피렌 문제 등이 대표적일 텐데요. 이제 김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식약처가 국민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더 노력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식품에 대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렇죠. 즉 안전성과 네, 건전성 네, 이걸 책임지고 있는 부처가 식약처입니다. 네, 그렇죠. 저는 식약처는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예방이 가장 급선무죠. 네, 그래서 가능한 식품에 대한 불안 요인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리를 쌓아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유해성 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처벌보다는 사전에 지도 계몽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각 생산업체나 이런 데에 그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지침도 내려보내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네, 이러한 먹거리 문화를 창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식약처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네. 보다 더 열심히 해서 국민 불안 해소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먹거리라는 게 이제 국민 건강과 직결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이 국민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건강은 네, 아무거하고도 바꿀 수 없죠. 그쵸. 돈, 명예, 권력 바꿀 수 없습니다. 네, 건강이 가장 으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은 네, 대한민국의 국력이자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네, 인자가 건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게끔 네, 우리 식약처에서 능동적으로 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네, 저도 꼭 바람입니다. 네, 이제 오늘의 끝 질문입니다. 이제 보건복지위도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조하시는 점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역시 국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네. 국민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네. 캐나다에서 1970년대 마크 나론드라는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국민의 의료비를 네. 많이 늘려도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과 수명이 연장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서 1973년에 보고서를 냈어요. 네.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약 51% 이상이 우리의 수명과 이 질병, 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생활 습관이더라. 그리고 환경이 차지하는 부분이 20%, 네. 유전이 20%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이 대전환이 온 거죠. 미국에서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서 똑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 네. 즉 식생활 습관, 또 운동하는 습관,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러한 습관, 네. 이러한 이 습관들, 또 인스턴트 식품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습관, 네. 또 단 음식을 작게 먹는 이 식생활 습관, 이러한 것은 이미 유아기 때부터 많은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무덤까지 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데 네.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즉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고 네. 또 아이 낳으면은 아이를 우리 사회와 국가가 공동으로 보육을 책임지고 네. 또 교육 부담도 줄여주고 네. 그리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주고 즉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노인 복지 정책이 아주 필요하죠. 노인 복지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도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제 장수 시대에 많은 인생의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노인 세대로 지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 값지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즉 어르신들도 거기에 맞는 그런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매진하는 것이 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일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흔히 정치는 국민들의 표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신경 써주시길 바라봅니다.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